어제 오전 인천의 한 병원 의료진이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생후 60일 된 남자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 일부도 부러져 있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아이에게 장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력에 따른 손상 등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아이의 30대 부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거칠게 내려놓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도 어제 시작하고 수사 초기라서 이 사람들 추가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 아이와 관련해 과거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대 엄마 A씨가 2살 아이를 방치한 건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사흘간입니다. 당시 영양결핍으로 숨진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고에 돈을 벌러 나갔다며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놓았다고 말했지만 전입신고도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동남아서 지원 나와가지고. 그런데 A씨가 아이를 집에 둔 날은 아이가 숨진 당시 사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서 동네 PC방에서 수차례 밤을 새우고 귀가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외박도 잦아졌는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한 1월 1일에도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A씨는 60차례, 총 544시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성장 속도가 느렸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상습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처음 열립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아들의 아버지는 처음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영장 실질심사 당시만 해도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으니까. 하지만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구속 나흘 만에 아버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붓어머니는 지난해 여름부터 아들이 죽은 당일까지 학대가 계속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30kg으로 또래보다 15kg가량 마른 상태였고 반복된 학대로 다쳐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 진료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상습 아동 학대 혐의를, 의붓어머니는 아이의 외상에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학대하지 않았다며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그런 겁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계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숨진 초등생의 계모와 친부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초등생의 빈소를 지킨 아이의 친어머니는 아들과 만남을 강하게 막아왔던 전 남편과 그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기가 좀 이슈화가 돼서라도 이런 사건이 계속 좀
매스컴에 올라와서 이런 일들도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처벌을 좀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경찰은 구속된 아이의 계모와 친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5 식구가 사는 아파트 대문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아버지가 이틀 전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아이는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춰 있었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는 아이의 부모를 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새엄마는 몸의 멍은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결국 훈육 차원에서 때린 적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가 고장나 현장에서 압수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부부 간 대화 등 학대 관련 정황을 찾고 있습니다. 이웃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저도 그게 느끼게 쎄한 게 항상 뭔가 같이 타고 해도 뭔가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1차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아 정밀 검사 후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살 초등학생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119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만. 소방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곳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선 학대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인정 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근이 금지된 대문에 수도요금 미납 통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2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집입니다. 20대인 아이의 엄마는 지난달 30일 외출해 꼬박 사흘 만에 집에 왔는데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은 물론 아무런 보살핌 없이 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이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엄마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와 가스가 끊길 상황인데도 이웃은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집에 누가 몇 명이나 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사무소 지원 나와가지고.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간 돈을 벌러 다녀왔다면서 아이 때문에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정황을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났습니다. 군인인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 후에는 학교나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어머니는 끝내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첫 학대가 26개월 때예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를 등을 시퍼렇게 멍들게 손으로 때린 게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면 이제 10년 된 거죠. 아버지는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군 검사는 조사 목적이라며 또 다른 피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한테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때리지 않았으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군 검찰은 피해자를 회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 중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보도 내용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 수사를 벌이는 7개월 동안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와 격리를 신청해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